결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 눈에 들지 않으면 엘살바도르도 대출 받으려고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했던 것을 폐지해라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국에서 달러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안전자산, 금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사주는 나라가 자꾸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미국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금태환 정책을 폐지하고 나서 각국에서 난리를 치고 달러를 더 이상 못 믿겠다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비밀 협약을 맺어서 석유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가능하게 비밀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축통화의 위치를 찾고 가고 2008년도에 또다시 양적 완화를 위해서 달러를 실현하면서 그 미국 내에 부채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발생된 건데, 비트코인이 자기네가 준비 없이 이렇게 확장 일로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비트코인의 확장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걱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러시아도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못 쓰게 했을까?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한테 푸틴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자금 세탁, 테러, 강도를 막기 위해서 특수경찰대를 조직을 했죠. 근데 이 특수경찰대가 그래 잡으라는 강도나 테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뇌물받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저항으로 데모를 하게 되죠. 이 데모대를 무차별 폭행을 해서 가둬들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난리 친 거 아닙니까? 이 데모를 지원하는, 데모에 참가하는 단체들을 그 계좌를 다 동결을 해버려요. 이러자 그 데모대에 참석했던 시민 중에서 비트코인으로 국민들을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으로 그 경찰에 저항하는 나이지리아 그 반정보 단체 돈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좌를 동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접 개인들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버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금융 시스템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면 국민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통제가 안 된다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나이지리아 반정부 단체한테 돈을 보내니까 나이지리아 정부가 도저히 이 데모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특수경찰대를 해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온다, 이것을 한 예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런 시스템이 우리한테도 다가온다면 여러분 비트코인 안 쓰시겠어요? 한 예로서 웹 1세대에서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2세대에서는 정보를 찾고 보내고, 이제 웹 3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없이 개인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은행에 가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고 번거로운 거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무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은행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다 된다면은 카드를 쓰시겠어요? 비트코인을 쓰시겠어요? 아직 여러분이 직접적인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한 나이지리아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퍼져나가고 각광받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태에서 현금 대신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한 예로서 중국의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간 이유는 유선 인터넷 시대를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무선 인터넷 시대로 갔다는 건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정보를 얻는 것만 해도 환영받고 그랬어요. 랩 2세대에서는 우리가 편리하고 보내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그랬지만은, 은행처럼 또다시 랩 2세대를 통제하는 공용 서비스 업체들한테 우리가 귀속됐는데, 랩 3세대에 와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세대가 도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랩 3세대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랩 2세대에 쓸 때 1세대에 쓰던 서비스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랩 3세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찾기를 하는데 투자의 대상이라고만 보기에는 흐름을 이야기를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에만 대비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1년 내에 100억을 갈 수 있다. 지금 ETF가 승인이 났다. 트럼프 아들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회사를 차렸다. 그런 게 사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밖에 안 돼요. 경제가 지금 안 좋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위험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얘기해서 개인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고 요 종목 사라 배터리 사라 해서 산 사람들 대부분 손실 났어요. 이런 현혹될 수 있는 정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축통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기축통화의 혜택을 받던 국가나 개인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자기네 걸로 운영해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쓸 것 같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머리 좋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하면은 손실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 ETF 승인 났다, 비트코인이 100억을 간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세상에 위험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이 먹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유혹해서는 되겠어요? 그건 넌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요.